안녕하세요. 기계설계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윈치 용량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치의 용량이 얼마인지를 구해볼 거고요. 그러니까 윈치가 이제 물건을 하부에 있는 것을 상부로 끌어올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때 밑에 있는 물건을 상부로 끌어올리는데 얼마의 마력이 필요한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어링이 있어야지만 이제 드럼이 도니까요. 이제 그때 베어링에 얼마의 하중이 작용을 해서 어떤 베어링을 사용을 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기계는 좌측에 베어링 유니트 하나, 우측에 베어링 유니트 하나,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드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드럼에는 총 1.2톤, 그러니까 킬로그램을 하면 1200kg의 물건을 이제 상부로 다 리프팅 해야 되고요. 끌어올려야 되고요. 드럼의 폭은 800mm, 그러니까 80cm가 되겠죠. 보시면 이렇게 샤프트가 중간에 질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브레이크, 승하강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자 브레이크는 필수 사항이죠. 그 다음에 베어링 유니트, 그 다음에 드럼은 아까 폭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애경은 600mm, 60cm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야 드럼은 무게는 메타당 187.5k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플링 있고요. 그 다음에 감속기 레두셔, 그 다음에 모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물을 보시면요. 보통 윈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하부에 스트럭처가 이렇게 있고요. 요 사이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 그리고 반대측에는 브레이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 드럼에는 와이어가 감겨져 있고요. 요 와이어 끝단에는 후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를 조인해서 이제 후크하고 다 이게 조인에는 이제 유클립이라고 하죠. 클립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베어링 간의 베어링의 거리는 1000mm, 1m가 되겠죠. 1m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좌측 베어링에서 와이어가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까지 거리는 약 200mm로 하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계산할 거는 모터 효율이 90%, 감속기 효율이 85%일 때 1.2톤을 하부에서 상부로 감아 올려야 되는데 감아 올릴 때 필요한 동력이 얼마냐, 몇 마력이냐 이렇게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분당 회전수가 얼마 나오냐, 그리고 분당 회전수를 나왔으니까 그것과 마력으로다가 해서 축경을 한번 축경이 얼마로 하면 되는가 계산해 볼 거고요. 그리고 드럼의 무게가 이제 메타당 150kg. 죄송합니다. 150kg가 아니고요. 187.5kg입니다. 187.5kg일 경우 베어링에 작용하는 베어링 하중은 얼마냐? 이거를 계산해 볼 거고요. 그리고 베어링 하중을 계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NSK 카다로그에서 적당한 베어링이 어느 것이냐? 요거를 한번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타이핑 미스 났는데요. 187.5kg입니다. 150 아닙니다. 자, 그럼 소요 동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없던 분이 하나 있는데요. 속도 매 분당 18m. 그럼 18m/분 미니츠가 되겠죠. 그랬을 때 감아 올리는 동력은 얼마가 필요하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18m/min, 요거를 m/s로 바꾸면 18을 6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0.3m/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력입니다. 동력을 계산하면요, 동력은 힘 곱하기 속도 이렇게 되죠. 그것을 75로 나누면 마력이 되고요, 102로 나누면 킬로와트가 됩니다. 거기다가 부모에다가 감속기 효율, 모터 효율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는 FV 나누기 75 곱하기 이타 1, 이타 2. 그래서 1200kg 곱하기 0.3m/s 나누기 75 곱하기 0.9 곱하기 0.85 이렇게 하면 6.27 마력이 되겠습니다. 자, 6.27 마력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참고로다가요. 1마력은 75kg force m/s고요. 1kW는 102kg force m/s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시면 이 식에 나왔던 거는 F는 물건의 무게 kg, V는 물품을 끌어올리는 속도 m/s, 이타1는 모터 효율, 이타2는 감속기 효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계산하니까 6.27 마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회전수를 구해보고요. 그 회전수 기준에서 앞에 구한 마력과 회전수를 이용해서 축경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축의 허용 전달 능력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허용 전달 능력을 210kg force per cm의 제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속도는 1000분의 파이 dn으로다가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n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n을 빼고 나머지를 이항시키고 하면은 파이 d분의 1000v가 됩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18m/s 나누기 파이 곱하기 d 드럼의 지름이 600이었죠. 600. 그래서 보면 9.5 rpm 이렇게 됩니다. rpm. 그리고 이때 지름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지름을 구해보면 71.5 곱하기 3승은 루트 삼승 루트가 아니고 3루트 그 다음에 동력을 갖다가 회전수와 허용 전달 능력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센티미터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마력일 경우에 구하는 이제 공식이고요. 그래서 71.5 곱하기 3승 루트 3루트 마력 6.27 나누기 9.5 rpm 곱하기 210 요 허용 전달 능력 해서 해보면 10.47cm가 나오고요. 요것을 밀리미터로 바꾸면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5 반올림에서 105mm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요. 아까 요 위에서 본 것 같이 이때는 마력이었죠. 근데 요 밑에 참고로다 나온 거 보면 여기는 킬로와트입니다. 요때는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요 앞에 숫자만 달라지거든요. 요 앞에 79.1을 곱하면 마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마력 아니 죄송합니다. 킬로와트죠. 그래서 요 공식은 마력이 아닌 킬로와트가 주어졌을 경우에 요 공식을 사용해서 축의 지름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보시면 회전수는 9.5 rpm이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축의 애경을 계산해 보면 105mm가 되겠죠. 그럼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5 축의 애경이 105면 거기에 끼워지는 베어링이 있는데 그럼 베어링의 내경이 105가 되겠죠. 그럼 베어링의 내경이 105인 것을 카탈로그에서 찾아서 그 기준으로 해서 베어링 하중 얼마였을 때 얼마다 여기 맞는 부분에서 베어링을 선정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뭐를 계산해야 될까요? 그렇죠. 베어링에 작용하는 베어링 하중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럼 베어링 하중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요 윈치의 이미지 그림을 간략하게 좌측의 이 빔 형태로 보 형태로 다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베어링 부분이 이제 지지되는 포인트라고 보고요. 거기에 이 1.2톤이라는 무게가 초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그럼 이 베어링 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죠? 그럼 200mm 떨어진 점에 그 하중이 붙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 1.2 그러니까 1200kg죠. 킬로그램 1200kg가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0kg가 작용을 하는데요. 150kg는 뭐냐?
드럼의 무게가 메타당 187.5잖아요. 근데 드럼의 폭이 얼마예요? 0.800mm니까 0.8m지요. 그죠? 그것을 곱하니 150kg이 됩니다. 이때 무게에 대한 안전율은 2.5배로 할 겁니다. 결국 뭐죠? 반력이 나오면 반력이 베어링 하중이거든요. 이제 받치는 힘. 그래서 밑에다 받치는 힘. 그래서 최대 반력이 나오는 베어링의 큰 것 기준으로 해서 베어링을 선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베어링 하중일 2.5배로 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안전율을 2.5배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자, 그럼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점이 여기서 A, B, C, D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보시면 하중이 A 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A 쪽이 더 힘을 많이 받겠구나, 얘가 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 반력을 구하면은 이게 베어링 하중이 되겠죠. 왜냐? 하중이 더 큰 거를 견뎌야지만 견디는 베어링을 선정해야지만 되니까요. 자, 계속. 그래서 반력 RA, RB. 그래서 요 지점에 반력을 계산하면 그것이 베어링 하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됩니다. 그것이 베어링 하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베어링의 하중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 심의 합력으로다가 해서 RA, RB 요 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 시그마 Y는 제로. 그래서 Y축,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잖아요. Y축의 힘은 합력은 0이다. 요것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럼 위로 가는 걸 플러스를 하고요. 밑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로 가는 건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 위에 받치고 있는 힘 RA, 받치고 있는 RB가 있죠. 그죠? 그럼 RA 플러스 RB 이렇게 되겠죠. 왜냐? 플러스니까요. 위로 가는 건. 자, 밑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되는 게 1200kg 하나 있고요. 150kg 하나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1200, 마이너스 150. 요거의 합은 제로다. 이렇게 해서 RA 플러스 RB는 1350kg이다. 이렇게 기준으로 해석할게요. 다음은 이제 모멘트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시그마 Y 값은 이렇게 있는데 시그마 X 값은 없어요. X로 작용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심이. 그래서 다음은 모멘트 B.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를 계산을 할게요. 모멘트라는 건 뭐죠? 기준점에 대해서 작용하는 심의 거리.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제 심의 거리인데 기준점의 기준에서 얘가 위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해서 하면은 플러스, 기준점을 해서 위로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하는 것도 플러스. 그런데 기준점으로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밑으로 작용하는 건 마이너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도 밑으로 작용하는 것은 마이너스. 이렇게 기준을 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준에서는 몇 개 있죠? RA 있죠? 그 다음에 150kg 있죠? 100, 그 다음에 1200kg 있죠? 이제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처음의 값 150 곱하기 거리 0.5개 되겠죠. 메타로 하니까요. 메타로 하니까. 자, 그럼 기준에서 얘가 밑으로 내려갔죠. 그죠? 기준에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150 곱하기 0.5. 다음 또 마이너스죠. 여기 1200 곱하기 여기까지 거리 0.8이네요. 0.8. 1200 곱하기 0.8. 요거는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 플러스입니다. 이제 그래서 RA 곱하기 1000이니까 그냥 1이네. 1m네요. 그러면 RA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럼 RA 그것을 계산해 보면 RA는 요게 이제 2항 되면 플러스가 다 되겠죠. 그러면 1035kg 홀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 R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RB가 나오겠죠. 그럼 1350 마이너스 1035가 되겠죠. RB는. 그래서 RB는 315kg 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부위에 작용하는 힘은 반력은 1035kg인데 저희가 안전율 2.5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2.5배를 적용을 하면 2587.5다. 그래서 큰 반력이 베어링 하중이 되기 때문에 RA는 최종적으로 2587.5kg 폴스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베어링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NSK 카탈로그에서 한번 선정을 해볼 건데요. 선정을 하기 전에 뭐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아까 처음에 앞에서 구한 축지름이 105mm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카탈로그에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반력은 2587.5kg다. 근데 베어링을 또 사용하다 보면 하중 개수라는 것도 있고 또 벨트 개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그냥 안전율을 주라고 했고 지금은 하중 개수하고 벨트 개수를 추가로 다 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중 개수 구하는 테이블이 있고 벨트 개수 구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운전 일대에서 1.5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치차 벨트 기준으로 해서 가장 작은 게 이제 7차 벨트거든요. 7차 벨트에서 2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아까 계산한 거는 2587.5kg인데 거기서 개수들을 곱해주면 7762.5kg 폴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105라고 그랬죠. 이제 105가 여기가 되겠죠. 100은 안 되겠죠. 105에 보니까 여기 요 베어링을 쓸 수 있어요. 요것은 깊은 홈 볼 베어링, 레디얼 베어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서 이제 구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 추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축방향 하중안 말고 추력까지 받는다. 그럴 경우에 추력을 계산해서 뭘 해야 되겠죠? 이 베어링이 볼 베어링이 그러니까 일반 레디얼 볼 베어링이 추력에 견딜 수 있다. 추력이 약해서 그냥 추력이 약간 있어서 견딜 수 있다 하면 그냥 쓰면 되고요. 추력이 너무 크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앵귤러 베어링을 쓰든지 아니면 이 측면을 해서 스로스트 베어링을 추가로 박아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여기서는 축방의 스로스트 하중은 고려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5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베어링에서 앞에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베어링의 호칭 지름이 이제 내경이거든요. 내경이 105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5로 나누면 베어링의 끝에 자리가 돼요. 그래서 105를 5로 나누면 21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베어링들 끝에 보면 21이라고 되어 있죠. 21. 자, 그러면 앞에서 계산한 값이 7762.5인데 요거보다는 큰 용량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큰 거를 구해야 되겠죠. 선정을 해야 되겠죠. 6821 작습니다. 안 됩니다. 691 안 됩니다. 601 안 됩니다. 자, 그럼 621 됩니까? 되죠. 많이 넘어가죠. 얘는 많이 넘어가는데 얘는 7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됩니다. 그럼 631 됩니다. 근데 저희가 설계하다 보면 요 베어링의 애경 그리고 베어링의 폭에 이제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게 들어가게 설계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뭐 제약사항이 그렇게 없다고 하면 그냥 그 근사치인 621 6221번을 쓰면 되겠습니다. 쓰면 됩니다. 6221번. 결국 그거죠. 6221번이나 6321번을 쓰면 안전하다. 쓰면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 모델은 6221번이나 6321번이나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이나 뭐 해서 문제가 많고 그럼 또 실드형을 써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다 뭐 ZZ 값 붙인 실드형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아까 베어링 관련돼서 저기 수명 계산 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뒤에 그 수명 계산한 영상을 참조할 수 있도록 그 동영상을 참조해 놓을 테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모르시면 베어링 수명계산 쪽에서 한번 베어링 관련해서 또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이제 윈치 설계를 한번 해보았고요.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 대단히 감사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